겨울이 다가오면서 몰리는 점점 더 말썽꾸러기가 되어갔다. 그녀는 아침마다 일터에 지각하고 늦잠을 잤다고 변명했으며 식욕이 왕성하면서도 이상하게 몸이 아프다고 투덜댔다. 온갖 구실을 대고 일터를 빠져나와 물웅덩이로 가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멍청하게 바라보며 서 있곤 했다. 그러나 그보다 심각한 일이 있다는 소문도 돌고 있었다. 어느 날 몰리가 긴 꼬리를 흔들면서 건조한 입을 씹으며 기분 좋은 걸음걸이로 한가로이 마당에 들어서자 클로버가 그녀를 한쪽으로 데려갔다. 몰리, 너한테 진지하게 할 말이 있어. 오늘 아침에 네가 동물농장과 폭스우드 농장 사이의 울타리를 넘겨다보는 걸 봤어. 필킹턴 씨의 일꾼 한 사람이 울타리 너머에 서 있더군.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상당히 분명히 볼 수 있었는데 그 사람이 너에게 말을 걸면서 네 코를 쓰다듬던 걸. 그게 뭘 의미하는 거지, 몰리? 그 사람은 그러지 않았어. 난 그러지 않았다고. 그건 사실이 아니야. 몰리는 펄쩍 뛰면서 발로 땅을 긁으며 소리쳐 말했다. 몰리, 날 똑바로 봐. 그 사람이 네 코를 어루만지지 않았다는 것을 명예를 걸고 말할 수 있어? 그건 사실이 아니야. 몰리는 같은 말을 되풀이했지만 클로버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그러고는 다음 순간 발을 돌려 들판으로 달려가 버렸다. 클로버에게 어떤 생각이 떠올랐다. 다른 동물들에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녀는 몰리의 마구간으로 가서 발굽으로 집더미를 들춰보았다. 집더미 아래에는 각설탕 덩어리들과 여러 가지 색깔의 리본 다발들이 숨겨져 있었다. 3일 후에 몰리가 사라졌다. 몇 주 동안 그녀의 행방에 대해 아무 소식도 없다가 비둘기들이 윌링던의 반대쪽에서 그녀를 보았다고 보고해왔다. 어떤 술집 밖에 세워진 검정색과 빨간색으로 칠한 날렵한 이륜마차의 굴대를 메고 있더라는 것이었다. 술집 주인처럼 보이는 체크무늬 바지를 입고 각반을 찬 뚱뚱하고 얼굴이 불그레한 남자가 몰리의 코를 쓰다듬으며 각설탕을 먹이고 있었다고 한다. 그녀는 털을 새로 깎고 앞머리에 진홍색 리본을 달고 있었다. 그녀는 행복해 보였다고 비둘기들은 말했다. 어떤 동물도 다시는 몰리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1월이 되자 날씨가 몹시 추워졌다. 땅이 쇳덩이처럼 단단히 얼어서 들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 큰 헛간에서는 여러 차례 회의가 열렸고 돼지들은 다가올 계절의 일을 계획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다수결로 비준을 받아야 하기는 하지만 다른 동물들보다 월등히 똑똑한 돼지들이 농장 정책의 모든 문제를 결정한다는 것에는 아무 이견이 없었다. 스노우볼과 나폴레옹 사이의 분쟁만 없었다면 이러한 절차는 잘 시행되었을 것이다. 이들 둘은 의견이 갈릴 만한 곳에서는 언제나 의견이 충돌했다. 그들 중 하나가 보리를 더 많이 심자고 하면 다른 하나는 귀리를 더 많이 심어야 한다고 했고, 하나가 이런저런 땅은 양배추를 심기에 제격이라고 하면 다른 하나는 뿌리 채소나 심어야지 다른 용도로는 쓸모없다고 말했다. 각자 따르는 무리들이 있어서 가끔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집회에서는 스노우볼이 유창한 연설로 다수의 지지를 받고
이기는 경우가 많았지만 틈틈이 자기를 지지해달라고 유세하는 데에는 나폴레옹이 한 수 위였다. 나폴레옹은 양들에게 특히 인기가 있었다. 최근의 양들은 시도 때도 없이 네 발은 선하고 두 발은 악하다고 매해거렸는데 이 때문에 집회가 자주 중단되곤 했다. 그들은 특히 스노우볼의 연설이 중요한 대목에 이르면 네 발은 선하고 두 발은 악하다라고 소리쳐 회방을 놓곤 했다. 스노우볼은 자신이 농가에서 찾아낸 농부와 목축업자 과오로 몇 권을 면밀히 연구한 끝에 많은 개혁안과 개선안을 생각해냈었다. 그는 농지 배수시설과 목초 저장법 그리고 염기성 비료에 대해서 학자처럼 이야기했고 모든 동물들이 밭에다 직접 배설을 하되 매일 장소를 바꿈으로써 배설을 운반하는 노동력을 줄인다는 복잡한 계획을 생각해냈다. 나폴레옹은 아무런 계획을 내놓지는 못했지만 스노우볼의 계획이 무용지물 될 것이라고 조용히 말했다. 그는 때를 기다리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들 사이에 벌어졌던 논쟁 가운데 풍차 때문에 일어났던 것만큼 격렬했던 것은 없었다. 농장 건물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길다란 모양의 목초지에 작은 언덕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은 농장에서 가장 높은 곳이었다. 스노우볼은 그 장소를 조사한 후 그곳이 풍차를 세우기에 가장 적합하다면서 풍차로 발전기를 돌려 농장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렇게 되면 마구간에 불을 켜고 겨울에는 난방을 할 수 있으며 둥근 톱, 작두, 사료 써는 기계, 전기 차규기를 돌릴 수 있다고 말했다. 동물들로서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놀라움에 가득 차서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스노우볼이 생각해낸 환상적인 기계는 동물들이 들에서 한가로이 풀을 뜯거나 독서와 대화로 교양을 쌓는 동안 그들의 일을 대신해 준다는 것이었다. 몇 주일이 안 되어 스노우볼의 풍차 계획이 완성되었다. 기계적인 세부사항은 예전에 존스 씨가 보았던 집수리에 유용한 1000가지 상식, 누구나 따라하는 벽돌 쌓기, 초보자용 전기 기술, 3권의 책에서 도움을 받았다. 스노우볼은 전에 부하장으로 쓰였던 광 하나를 자신의 연구실로 사용했다. 나무 바닥이 매끈해서 설계도를 그리기에 적당한 곳이었다. 그는 한번 이곳에 들어가면 몇 시간이고 틀어박혀 있었다. 책이 접히지 않게 돌로 눌러서 펴놓고 발가락 사이에 분필을 끼고는 날렵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수없이 많은 선들을 그으며 흥분에 못 이겨 킁킁거렸다. 계획은 서서히 L자형 손잡이와 톱니바퀴로 이루어진 복잡한 덩어리 형태가 되어가면서 바닥의 절반 이상을 뒤덮고 있었다. 다른 동물들에게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림이었지만 모두들 깊은 인상을 받았다. 모든 동물들이 하루에 한 번은 스노우볼의 설계도를 보러 왔다. 암탉과 오리들도 와서 분필 표시를 밟지 않으려고 애썼다. 나폴레옹만이 무관심했다. 그는 처음부터 풍차에 대해 반대 입장을 선언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느닷없이 계획을 점검하러 광에 왔다. 그는 무거운 걸음으로 헛간 안에 돌아다니면서 설계도를 구석구석 면밀히 들여다보고 한두 번 냄새를 맡았다. 그러더니 잠시 동안 그 그림들을 경멸하듯이 째려보고는 갑자기 한쪽 발을 들어 설계도에 오줌을 갈기고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나가버렸다. 농장 전체가 풍차 문제로 두 패로 갈라졌다. 스노우볼은 풍차 건설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았다. 돌을 날라다 벽을 쌓아야 하고 풍차 날개를 만든 다음에는 발전기와 전선이 있어야 했다. 그러나 그는 이 일을 1년 내에 모두 마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렇게 되면 노동력이 굉장히 절감되어서 일주일에 3일만 일해도 된다고 그는 말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나폴레옹은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식량 증산이므로 풍차에 시간을 허비했다가는 모두 굶어 죽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동물들은 스노우볼에게 투표해서 주 3일 노동을과 나폴레옹에게 투표해서 배부른 식사를 이라는 구호 아래 두 파로 나뉘었다. 어느 쪽에도 가담하지 않은 유일한 동물은 당나귀 벤자민 뿐이었다. 그는 식량이 풍족해진다는 말도 풍차가 일의 양을 줄여준다는 말도 믿지 않았다. 풍차가 있건 없건 삶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나쁘게 굴러갈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풍차 분쟁 말고도 농장을 지키는 문제가 있었다. 인간들이 외양간 전투에서 패하기는 했지만 농장을 탈환해서 존스 씨를 다시 주인으로 앉히기 위해 또다시 보다 결정적인 시도를 하리라는 점은 다른 동물들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일이었다. 인간들의 패배 소식이 나라 전역에 퍼져 인근 농장에 있는 동물들이 예전보다 반항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할 이유는 충분했다. 언제나처럼 스노우볼과 나폴레옹의 의견은 엇갈렸다. 나폴레옹의 말에 따르면 동물들은 화기를 구해서 사용법을 익혀야 한다는 것이었다. 스노우볼은 더 많은 비둘기를 날려보내서 다른 농장에 있는 동물들이 반란을 일으키도록 선동해야 한다고 했다. 나폴레옹은 스스로를 방어하지 못하면 정복되고 말 거라고 주장했고 스노우볼은 도처에서 반란이 일어나게 되면 그들은 스스로를 방어할 필요도 없을 거라고 주장했다. 동물들은 처음에는 나폴레옹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가 그 다음에 스노우볼의 말을 듣고는 어느 쪽이 옳은지 갈피를 잡지 못했다. 사실 그들은 언제나 당장 연설하고 있는 쪽에 동의하고 있었다. 마침내 스노우볼의 설계도가 완성되는 날이 왔다. 다음 일요일 집회에서 풍차 건설을 시작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표결에 붙이기로 했다. 동물들이 큰 헛간에 모이자 스노우볼이 일어나서 가끔 양들이 매하고 우는 소리에 방해를 받아가며 풍차 건설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자 나폴레옹이 일어나서 반박했다. 풍차는 바보 같은 짓이므로 그 계획에 찬성하지 말라는 충고를 하고 그는 바로 자리에 앉았다. 그의 연설은 30초도 채 되지 않았으며 자신의 말이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거의 무관심한 듯 했다. 이때 스노우볼이 벌떡 일어나 다시 매해하고 떠들기 시작하는 양떼에게 소리를 질러 조용히 시켜놓고는 풍차 건설을 지지해달라고 열렬히 호소했다. 지금까지 동물들은 의견이 똑같이 반반씩 나뉘어 있었지만 스노우볼의 웅변이 순식간에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는 동물들의 등에서 더러운 노동의 짐을 내려놓게 될 미래 동물 농장의 모습을 강렬한 문장으로 묘사했다. 그의 상상력은 이제 작두와 무절단기를 훨씬 넘어섰다. 그는 전동기가 모든 마구간의 전등과 냉온수, 전기 히터를 제공해줄 뿐만 아니라 탈곡기, 쟁기, 썰에, 땅 고르는 기계, 수확기, 건초 묶는 기계를 가동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가 연설을 마쳤을 때까지만 해도 표가 어느 쪽으로 갈 것인지에 의문의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나폴레옹이 일어서서
그 특유의 곁눈질로 스노우볼을 힐끗 보더니 지금까지 아무도 들어본 적 없는 높고 째지는 소리를 끼익 하고 냈다. 이때 밖에서 무섭게 으르렁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노쇠 장식이 달린 개목걸이를 한 커다란 개 9마리가 헛간으로 뛰어들어왔다. 개들은 스노우볼에게 곧장 달려들었다. 스노우볼은 자리에서 재빨리 일어나 물어뜯으려는 개들의 이빨을 피했다. 순식간에 그는 문 밖으로 달려나갔고 개들은 그 뒤를 쫓았다. 동물들은 너무나 놀라고 무서워서 말문이 막힌 채 문가로 몰려가 추격전을 지켜보았다. 스노우볼은 큰 길로 이어지는 기다란 목초지를 가로질러 달렸다. 그는 돼지만이 낼 수 있는 최대한의 속도로 달리고 있었지만 개들이 바싹 따라붙었다. 갑자기 스노우볼이 넘어지면서 꼼짝없이 개들에게 잡힐 것만 같았다. 그러나 그는 다시 일어나 전보다 더 빠른 속도로 달렸다. 개들도 다시 그와의 거리를 좁혀갔다. 개들 중 한 마리가 스노우볼의 꼬리를 거의 무는가 싶었지만 스노우볼은 그 순간에 꼬리를 털어 개의 이빨을 피했다. 그리고는 남은 힘을 다해 뛰었고 개들과는 불과 몇 인치 차이로 울타리 구멍 밖을 빠져나가 자취를 감추었다. 공포에 질린 동물들은 조용히 헛간으로 다시 돌아왔다. 곧이어 개들도 돌아왔다. 처음에는 이 동물들이 어디서 왔는지 아무도 짐작하지 못했지만 그 문제는 금방 풀렸다. 그 개들은 나폴레옹이 어미 개로부터 떼어내 몰래 키운 강아지들이었다. 아직 다 자란 것은 아니었지만 그 개들은 덩치가 크고 늑대처럼 사나워 보였다. 그들은 나폴레옹 옆에 바싹 붙어 있었다. 그들은 나폴레옹에게 꼬리를 흔들고 있었는데 그것은 예전에 다른 개들이 존스 씨에게 했던 행동 그대로였다. 나폴레옹은 개들을 거느리고 예전에 메이저가 서서 연설했던 높이 쌓은 연단으로 올라갔다. 그는 이제부터 일요일 아침 집회는 없다고 발표했다. 그런 집회는 불필요하며 시간 낭비라는 것이 그의 말이었다. 앞으로 농장의 작업과 관련한 모든 문제는 돼지들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자신이 그 위원회의 의장이라는 것이었다. 특별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을 다른 동물들에게 전달한다. 동물들은 일요일 아침에 변함없이 모여서 길을 개양하고 영국의 동물들을 제창하고 다음 주의 명령을 전달받을 것이다. 하지만 더 이상의 토론은 없다고 나폴레옹이 말했다. 동물들은 스노우볼이 쫓겨나는 과정에서 받은 충격에도 불구하고 이 발표에 경악했다. 제대로 따질 말을 알고 있었으면 몇몇 동물들은 항의했을 것이다. 복서조차도 막연한 불안감을 느꼈다. 그는 귀를 뒤로 쫑긋 세우고 앞머리를 흔들며 생각을 정리하려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끝내 할 말을 생각해낼 수 없었다. 그러나 몇몇 돼지들은 자기 의사를 좀 더 잘 표현했다. 앞줄에 앉아있던 4마리의 젊은 식용돼지들은 반대한다며 꽥꽥 날카로운 소리를 지르더니 4마리 모두 벌떡 일어나 동시에 떠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나폴레옹 주위에 앉아있던 개들이 갑자기 위협조로 낮게 으르렁거리자 돼지들은 입을 다물고 자리에 다시 앉았다. 그러자 양들이 커다란 소리로 4발은 선하고 2발은 악하다를 매거리며 거의 15분 동안 외쳐대는 통에 토론할 기회는 사라지고 말았다.
나중에 스킬러가 농장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다른 동물들에게 새로운 방침을 설명했다. 동무들, 저는 나폴레옹 동지 자신이 가외노동을 맡은 희생적인 행위에 대해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 감사해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동무들, 지도자가 되는 것이 즐거운 일이라는 생각은 마십시오. 그 반대입니다. 막중한 책임입니다. 모든 동물이 평등하다는 것을 나폴레옹 동지만큼 확고하게 믿는 동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결정을 내리게 할 수 있다면 그는 더없이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때때로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동무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스노우볼의 풍차에 대한 헛된 망상을 따르기로 결정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스노우볼이 누굽니까? 우리도 이미 알고 있다시피 그는 범죄자나 다름없습니다. 그는 외양간 전투에서 용감하게 싸웠소. 라고 누군가가 말했다. 용감한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라고 스킬러가 대답했다. 충성과 복종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외양간 전투에 대해서는 스노우볼의 역할이 지나치게 과장되었음이 밝혀질 날이 올 것이라 믿습니다. 동무들, 규율이요. 강철 같은 규율이요. 그것이 오늘의 표어입니다. 한 걸음만 잘못 내디뎌도 우리의 적들이 우리에게 달려듭니다. 동무들, 존스가 돌아오기를 여러분은 분명히 원하지 않죠. 이번에도 이 주장에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다. 동물들이 존스가 돌아오기를 원하지 않는 것은 분명했다. 만일 일요일 아침에 하는 토의가 존스를 돌아오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이라면 그 토의는 마땅히 중단되어야 한다.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충분히 생각해낸 목서가 나폴레옹 동지가 그렇게 말했다면 그게 옳겠죠. 라고 동물들의 일반적인 느낌을 밝혔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내가 좀 더 일한다는 자신의 좌우명을 덧붙여서 나폴레옹은 항상 옳다라는 금언을 추가했다. 그 무렵 날씨가 풀려 봄철 쟁기질이 시작되었다. 스노우볼이 풍차 설계도를 그렸던 헛간은 폐쇄되었다. 마룻바닥에 그려놓은 설계도도 지워졌을 거라고 다들 생각했다. 매주 일요일 아침 10시에 동물들은 큰 헛간에 모여서 다음 주에 수행해야 할 명령들을 전달받았다. 이제는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간 메이저의 두개골이 과수원에서 파내져 깃대 밑에 총과 함께 나란히 놓였다. 깃발 개양이 끝나면 동물들은 경건한 태도로 줄을 지어 그 두개골을 지나 헛간으로 들어가라는 지시를 받았다. 요즘에 그들은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모두 함께 앉지 않았다. 나폴레옹이 스킬러와 시를 쓰고 작곡하는데 탁월한 재능을 가진 미니무스라는 돼지와 함께 높은 연단 앞에 앉으면 9마리 젊은 개들이 반원형으로 그들을 둘러쌌고 그 뒷줄에 다른 돼지들이 앉았다. 나머지 동물들은 헛간의 핵심부에 앉아있는 그들을 마주보고 앉게 돼 있었다. 나폴레옹이 군인 같은 거친 태도로 다음 주의 명령을 읽으면 동물들은 영국의 동물들을 한 번 부른 후 해산했다. 스노우볼이 쫓겨난 후 맞는 세 번째 일요일에 동물들은 나폴레옹이 결국 풍차를 건설하기로 했다는 발표를 듣고 약간 놀랐다. 나폴레옹은
마음이 바뀐 이유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이 가외 업무가 매우 힘든 작업이며 식량 배급을 줄여야 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풍차의 설계도는 마지막 세부 사항까지 모두 준비된 상태였다. 돼지들로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지난 3주간 그 작업을 해왔다는 것이었다. 풍차 건설은 다른 여러 개량 사업과 함께 2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날 저녁 스퀼러는 사적으로 모인 자리에서 나폴레옹이 풍차를 정말로 반대했던 것은 아니라고 다른 동물들에게 설명했다. 오히려 맨 처음 그걸 주장한 것은 바로 나폴레옹이었으며 스노우볼이 부화장 마룻바닥에 그린 설계도도 사실은 나폴레옹의 서류에서 훔쳐간 것이라고 했다. 사실 풍차는 나폴레옹의 발상이라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그는 왜 풍차 계획에 그토록 강경하게 반대했느냐고 누군가가 물었다. 이 부분에서 스퀼러는 아주 교활해 보였다. 그는 그것이 나폴레옹 동지의 책략이었다고 대답했다. 나쁜 영향을 미치는 위험 인물인 스노우볼을 제거하기 위한 책략으로서 자신이 풍차에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는 것이었다. 이제 스노우볼이 제거된 이상 풍차 계획은 스노우볼의 방해를 받지 않고 진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이었다. 스퀼러는 이런 걸 전술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동무들, 전술이요, 전술이라고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하면서 즐거운 듯 웃는가 하면 깡총깡총 뛰며 꼬리를 털었다. 동물들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지만 스퀼러가 너무나 설득력 있게 말하고 마침 그 자리에 함께 있던 개 3마리가 매우 위협적으로 으르렁거리는 바람에 더 이상의 질문 없이 그의 설명을 받아들였다.